안녕하십니까. 행동경제학으로 유태인 금융 바로 보기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김영환 교수 인사드립니다. 저는 성대 경영대학교의 재무전공의 부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닥터 파이낸스로도 일하면서 동영상들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동경제학으로 유태인 금융 바로 보기는요, 흔히 여러분들이 글로벌 금융이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유명한 유태인들에 대한 그 활약상, 거기에 대해서 신화가 있고 진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신화이고 우리는 왜 또 오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6꼭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자기본의 편향성이라는 그 심리적인 바이어스가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신화를 믿게 만든다는 거. 두 번째로는 자기과신이라는 또 행동재무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즈니스맨이라든가 뱅커라든가 이렇게 그쪽에서 일할 때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는데, 어떤 때는 덕이 되고 어떤 때는 독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유태인 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로스차일드, 그 사람들이 어떤 때 자기 자신의 덕으로서 출세를 했고 어떤 때 독이 돼가지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됐는가에 대해서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꼭지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꼭지, 다섯 번째 꼭지는요, 미국의 중앙은행, 그것이 유태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거기에서는 JP 모건과 워버그라는 가문에 대해서 논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로스차일드와 워버그, 이 둘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 또 다섯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국제금융학 유태인 해가지고 유태인이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엄마가 유태인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엄마 대 아빠 비교를 해봐가지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길래 투자에 있어서도 또 누가 더 중요하길래 그렇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나누면서 국제금융 전반적으로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들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첫 번째 꼭지 시작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유태인의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대단하죠. 미국 최고 부자 순위 25위 중에서 유태인의 비율을 보면은 사람 수 기준으로 한 64%, 그리고 액수 기준으로 봐서는 53%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는 20% 이상이 된다 그러고요. 월스트리트과 실리콘밸리, 언론, 할리우드, 학계 이런 쪽에도 유태인들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유태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무작정 동경을 해야 될 건가? 그것도 아니란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 보면은 특히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혐오를 많이 합니다. 혐오를 그러면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유태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무작정 유태인 따라 해야 되는가? 마치 그들이 다이아스포라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외국에서 이렇게 출세를 하다 보니까는 마치 우리도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나라를 버리고 이민 가야 되는 것처럼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경영인들 중에서 유명한 두 사람 아시죠?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하고 또 마크 zuckerberg, 테슬라의 CEO와 또 메타의 CEO가 나왔습니다. UFC 매치를 한다고 지금 난리인데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일론 머스크는 유태인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출세한 모든 부자들은 다 유태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부자인 이 사람은 그러면은 유태인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이분은 남아공 출신일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영국계 부친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출신의 어머님을 둔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인 마크 zuckerberg는 유태인일까요? 메타 페이스북의 CEO인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부러워들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도 유태인들처럼 강대국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도 있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유태인처럼 우수하다 뭐 이러면서
그쪽을 따라하자 이렇게 자꾸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부러움을 자꾸 막연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상황이 바뀌면은 금방 시기와 질투로 돌변할 우려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사실 여러 나라에 이렇게 퍼져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화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이분들을 대해야 할지, 그분들이 당하는 억울함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같이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포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유태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우리가 같이 여러 다원화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도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에 퍼져서 이민 생활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민 나가신 분들 혹은 현지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어떤 고충을 겪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유태인들을 이제는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의 이 피라미드에서 저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유태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처신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잘못 알고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유태인일까요? 누굽니까? 싸이 말고요. 싸이가 만났던 스쿠터 브라운이라고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프로듀서고요. 테일러 스위프트하고도 아마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분 유태인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옛날엔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분이 하이브 아메리카의 CEO입니다. 하이브가 우리나라 회사죠. 자, 방시 역시 나왔는데요. 그럼 스쿠터 브라운은 유태인일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생활 곳곳에서 비즈니스 곳곳에서 마주치게 되니까 이제 제대로 알고서 얘기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민중들 사이에서 유태인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극우 보수들은 특히 그쪽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위주인데 개신교 위주인데 그쪽에서는 유태인에 대해서 대단히 척결의 대상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분들에 대해서 고리대금업자 출신인 듯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아시죠? 저 밑에 그림 보시면은 그런 고리대금업자 같이 나쁜 악덕한 사람들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쩍하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반유태주의 구호를 외치게 되는 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한국이 후진국일 때는 이런 게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저 관심 가는 대로 음모론을 따르면 됐었는데요.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그들하고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협상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대로 알아갈 건가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